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5살이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서울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33살부터 30년간 건축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45살에 용기를 내어 독립해서 제 사무실을 차렸죠. 사무실은 작았지만 인테리어 설계와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28년간 근무하다 저보다 1년 먼저 명예퇴직했습니다. 슬아에는 35살 된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시골에서의 노후를 꿈꿔왔습니다. 서울의 복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내는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싶어 했고 저는 오랫동안 목공예를 취미로 배워왔기에 넓은 작업실을 갖고 싶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빈집 정보를 찾아보다가 한 채의 오래된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필지는 300평 정도로 꽤 넓었고 집은 낡았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5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판 돈에 비하면 정말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직접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봄 저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돈으로 시골집과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시골집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건축설계사의 경험을 살려 직접 도면을 그리고 공사 일정을 짰습니다. 빈집은 약 40년 된 한옥으로 기둥과 보는 상태가 괜찮았지만 지붕과 벽, 바닥은 전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욕실과 주방은 현대식으로 바꾸고 단열과 난방 시스템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3개월로 계획했고 비용은 초기에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의 첫 번째 현실은 공사 인력 수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며 공사를 맡아주었지만 시골에서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경험 있는 목수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인근 도시에서 업체를 불러와야 했고 교통비와 숙박비가 추가되어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던 중 지하수가 예상보다 높게 흐르고 있어 배수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일부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되어 교체해야 했죠. 지붕 공사 중에는 생각보다 부식이 심각해서 전체 구조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공사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비용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시골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예초기, 전기톱, 농기구 등이 필요했고 텃밭을 위한 비닐하우스도 설치했습니다. 이런 장비들에만 1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적이기에 SUV 차량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결국 초기 정착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고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아내는 열정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저는 창고를 개조해 목공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골 생활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는 작은 의원 하나밖에 없었고 종합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갑자기 복통이 심해졌는데 인근에 응급실이 없어 아내가 1시간을 운전해 도시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둘째는 생활 인프라 문제였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슈퍼마켓 하나만 있어서 기본적인 식료품은 살 수 있었지만 다른 생필품을 구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인터넷도 서울만큼 빠르지 않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며칠씩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화생활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답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을 자주 다녔는데 시골에서는 이런 곳들이 너무 멀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는데 시골로 이사 온 후에는 만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들이 친절했지만 대부분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공통 관심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특히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레와 해충들이 너무 많았죠. 모기, 파리, 거미, 지네 등이 집 안으로 들어와 불편함을 줬습니다. 텃밭에는 진딧물과 달팽이가 채소를 공격했고 밤에는 멧돼지가 텃밭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난방 문제였습니다. 한옥은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현대식 아파트보다는 보온성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막혀 고립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 월 84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교직원 연금으로 월 26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 월 344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집 관리비, 차량 유지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고치면서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이곳저곳 문제가 생겼고 수리할 때마다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태풍이 와서 지붕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는 수리비로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눈이 많이 와서 차도 못 쓰는 날이 많았습니다. 난방비는 월 80만 원까지 올라갔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시골의 겨울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렀고 마을은 한산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시골 생활 1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외롭고 불편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고 문화생활도 그리워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걱정돼요. 아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건축설계사로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집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의 부족과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 아파트를 팔고 시골집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시골집을 팔고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빈집을 리모델링한 집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로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최대였는데 이는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둘째는 시골집은 유지하되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추가로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생활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셋째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되 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하여 정기검진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도시로 나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도시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목공예 강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수입을 위해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인근 지역의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나 인테리어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만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지역 장터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보람을 주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화목 보일러를 추가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언을 구해 겨울철 집 관리법을 배워 동파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낭만적인 기대와는 달랐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움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은 도시에서 찾기 어려운 가치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들, 정원의 꽃들은 도시 생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시골에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시골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변화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큰 결정을 내리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또한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셋째, 적응과 타협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완전한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의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주말에는 가끔 도시에 나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 가족이 2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손주들이 시골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방문한 서울 친구들은 오히려 시골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루나 이틀 방문해서 느끼는 시골의 여유로움과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불편함은 다르지만 그들의 방문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의 생활보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지출을 줄이고 작은 부수입을 만들어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시골에서는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텃밭 일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 체중도 감소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우울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텃밭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통해 퇴직 후 시골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체험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방문이 아니라 최소 1달 정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경제적인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시골 생활이 도시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집 관리비와 교통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주했다가 적응하지 못하면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 1년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처음 꿈꿨던 낭만적인 시골 생활과는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로움 2가지를 모두 경험해보니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2세계의 좋은 점을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저희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의 2번째 해를 맞이하는 지금 저희는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골 생활은 없지만 저희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다른 인생의 모험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수록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